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어. 오늘 많이 늦었지? 안녕하세요. 하하호 호호줌마 방송하러 왔습니다. 우리 아들 그리고 딸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 2021년 12월 10일 지금 새벽 57분입니다. 이제 10일로 바뀌었어요. 금요일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금요일 불금입니다. 오늘 낮 기온도 이번 주는 그래도 따뜻한 편이고 다음 주부터는 많이 추워질 거라고 해요. 추위가 갑자기 11월 달 좀 추웠다가 갑자기 누그러져서 좀 뭐 겨울이 겨울 같지 않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또 다음 주부터는 동지가 있고 또 앞으로 아직 뭐 대한 소환도 있으니까 네. 추위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라고 하네요. 다음 주쯤부터는 좀 기온이 많이 떨어질 거래요. 여러분들 지금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감기가 걸려도 병원 가기도 좀 힘들고 그렇잖아요. 금요일인 오늘은 비 소식이 있어요. 새벽부터 낮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호남 서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고 하네요. 기온이 낮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호남 동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남는 데다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들어와서 수도권과 세종 또 충청과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낮 기온은 11도 등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아서 비교적 좀 온화한 날씨라고 하고요. 울산과 부산의 낮 기온 17도, 광주 14도 등으로 남부지방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고 합니다. 바다의 물결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다고 해요. 일요일 낮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예상된다고 해요. 주말 지나고 나면은 또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Darkness reaching out my hand, the sound surrounds me and slowly drowns me. 오늘도 점심 식사를 하러 많은 분들이 또 음식점, 뭐 카페 이런 데 방문을 하시는데 지금 백신을 맞은 백신을 접종하고 2주 14일 경과한 확인서를 갖고 있으셔야 되더라고요. 네. 그걸 확인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지? 알려드렸던 거 여기 있나 보다. 그래서 접종 증명서,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네, 뭐 접종 증명서 확인서는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도 잘 몰랐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확인하냐고. 저도 이렇게 QR코드 입장할 때 QR코드를 했는데 거기에서 접종 확인 그 내역 그 정보를 갖고 오기를 했더니 네, 바로 접종 확인 그 내역이 뜨더라고요.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 그러니까 휴대폰, 또 태블릿, PC 등 명의로 휴대폰 시설 관리자용 그 앱 설치를 해놓고요. 그러면은 시설 출입 시 이제 우리가 개인별로 생성된 QR 코드를 스캔을 하면은 네, 자동으로 여기 전자증명서, 전자출입 명부 이런 걸 직접 네이버, 카카오톡 뭐 이런 데를 이용해서 그 예방 접종했다는 확인서 그걸 정보를 불러오기를 해서 네, 굳이 다른 앱을 안 깔아도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로 QR코드 찍을 때 이렇게 뜨더라고요, 내용이. 네. 아닌 분들은 좀 그게 어려운 분들은 직접 QR코드 그 확인서 그 지면으로 종이로 주민센터 네 그런 데에서 또 발급 받아서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신분증에 또 본인을 확인 한 걸 또 갖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많이들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혹시 그게 없어서 또 식사를 못 하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최소 2인 2분이 가시면 1명 정도는 검사를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확인해 보시고 음식점이나 카페에 가실 때 그걸 잘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2분 다 휴대폰을 그 수리점에 맡겨 놓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식사를 못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네. 자, 지금 청소년들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 접종을 지금 많이들 적극 참여해달라고 바로 질병관리청에서는 권유하고 있네요. 11월 한 달간 60세 이상 고령층 3차 부스터 접종도 집중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청소년 백신 접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9월 이후 청소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꼭 백신 예방접종을 했으면 합니다. 최근 2주간 12세, 17세 확진자 중 99.8%가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미완료라고 해요. 하지 않았다고. 확진자 걸린 분들이 거의 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셨네요. 그래서 12세, 17세 이상 그 받은 신고율은 그 예전 성인들보다는 확실히 많이 낮다고 해요. 그리고 신근염, 신낭염 발생한 그 23명도 현재 모두 회복 상태고요. 그렇다고 하네요. 11월 한 달간은 고령층 3차 부스터 접종 집중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2차 접종을 완료 후 최소 3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2월 중 3차 부스터 접종을 강력 권고하고 있대요. 호흡만의 엄마 아빠도 지금 3차 부스터를 다 맞으셨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센터에서 그 확진자 한 분이 나오셔서 자가격리도 하시고 하면서 이번에 3차를 이제 맞으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1차, 2차 때는 전혀 아프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괜찮다고 하셨어요. 뭐 팔도 부은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엄마도 괜찮으시고 저희 아빠도 괜찮으시다고 하셨는데 저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는 잘 모르고 엄마는 살짝 좀 그렇고 잘 모르시는데 저희 아빠가 그저께 맞으셨는데 어제는 너무너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팔을 들을 수가 이렇게 왼팔을 맞으셨네요. 왼팔을 맞으셨는데 왼팔을 그래서 얼음 찜질팩도 이렇게 해서 해드리고 찜질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진통제도 타이레놀 진통제도 드시라고 하고 그랬는데 전혀 1, 2차는 아무 그거 없었대요. 3차 때는. 그래서 1, 2차 때 아무 그렇지 않아서 3차 때 오히려 아프신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또 저는 3차를 또 겁이 나서 또 못 맞겠어요. 1, 2차도 괜찮으신 분이 또 3차 아프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호엄마 같은 경우는 직장 계속 매일 출근을 하고 하게 되면은 진통제 그리고 근육통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그리고 혈액순환제 뭐 또 계속 백화점 내에만 있다 보니까 햇빛을 잘 안 받아요. 햇빛 받는 거 밖을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거의 햇빛을 받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타민 D 이런 칼륨제 이런 걸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또 약을 많이 갖고 다니기도 하고 많이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약국이나 병원에서 처방해 준 그 많은 약들이 있잖아요. 병원 특히 종합병원에 가면은 약을 정말 뭐 굉장히 많이 처방해 주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다 먹지 못하고 꼭 남길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좀 나았다 싶으면 이 약 먹는 거를 좀 소홀히 해서 사실 끝까지 다 먹지도 않고요. 남은 약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버리고 계세요? 우리 아들, 딸들은? 남은 약은 수거함에 여러분은 남은 약을 그 약국 이런 데 수거함에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남은 약을 어떻게 버리고 있는지 그 카카오 스토리 투표하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엄마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들은 구청이나 주민센터 공공시설 수거함에 버리고 아니면 싱크대, 변기, 하수관에 그냥 버린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약국에 제출하거나 약국 내에 있는 수거함에 버린다.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아니면 버리지 않고 그냥 집에 계속 보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 중에 엄마도 약국에 갖다 이렇게 수거함에 넣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갈 때는 그걸 안 갖고 가더라고요. 두고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참 놔뒀다가 기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일반 그냥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 버리게 되거든요. 네. 우리 여러분들은 먹고 남은 약 어떻게 버리고 계세요? 호엄마는 그래서 여기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표하고 결과 보기로 가볼게요. 와, 남은 약을 어떻게 버리나요? 하는 질문에 1위가요. 네, 46%예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린대요. 그 두 번째가 36% 약국에 제출하거나 약국 수거함에 버린대요. 저도 딱 한 번 약국 수거함에 갖다 버린 적은 있어요. 딱 한 번. 근데 그 외에는 일부러 그 약을 갖고 약국 가기가 좀 그래서 그냥 갖고 있다가 종량제 봉투에 이제 버리는 것 같아요. 버리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가 버리지 않고 집에 보관한다. 이건 조금 위험한데요. 약도 오래되면 갖고 계실 필요가 없을 텐데 오래된 약은 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 공공시설 수거함에 버린다. 마지막이 싱크대, 변기, 하수관에 버린다는 2% 나왔네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우리가 약을 버리는 방법은 일반 쓰레기로 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거고요. 두 번째가 약국에 제출하거나 약국에 있는 수거함에 버린다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이 약을 어떻게 버리시는지 궁금하네요. 앞으로는 약을 좀 모아서 뭐 주민센터 공공수거함이나 공공시설 수거함이나 아니면 약국에 있는 수거함에다 버리도록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무래도 이 약 성분들이 뭐 이렇게 배수관 하수도 뭐 이런데 잘못 흘러가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맞아요.
하죠. 여기 지금 우리가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손발이 유난히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면 양말도 신고 뭐 따뜻하게 수면 실내복도 입고 하지만 그래도 매번 수면 양말 신어도 또 이게 발이 막 시리다 그러고 다리가 시리다고도 하고 아니면 손발이 많이 차다고 해서 저희 친구들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저희 친구들도 그런 친구가 많았어요. 또 직장 동료분도 손이 유난히 차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아주 차갑진 않고 좀 따뜻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손이 차갑다 생각되면 저는 뭐 이렇게 화장실, 백화점 내 화장실이나 아니면 이렇게 집에서도 세면대에 따뜻한 물로 손을 자주 이렇게 따뜻하게 한 번씩 씻어주면은 이렇게 손이 이렇게 혈액순환이 되는지 좀 따뜻하고 체온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수족냉증에도 우리 한약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수족냉증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생기는지, 왜 유난히 손이 찬지, 우리는 체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수족냉증의 원인은요, 현재까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대체로 추위에 혈관이 수축되어서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수족냉증이 바로 이런 질환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추간판 탈골증, 그리고 레이노 증후군, 혈관 질환 또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 때문에 수족냉증이 걸린다고 하네요. 수족냉증은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그 중에서도 레이노 증후군은 가장 흔한 원인 질환으로 꼽히고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에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 젊은 아들, 딸들에게 수족냉증이 생기면 이런 질환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손목 터널 증후군, 추간판 탈골증, 레이노 증후군, 혈관 질환, 갑상샘 기능 저하증. 그리고 수족냉증, 레이노 증후군은요, 레이노 증후군에 3단계 변화가 있대요. 흔한 게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아까 그랬거든요. 1단계가요, 혈관 수축으로 하얗게 변한대요. 손인대가. 2단계가 산소 농도가 줄어들면서 파랗게 변한대요. 3번째가 혈관이 넓어져서 붉게 변한대요. 레이노 증후군은 3단계라고 하네요. 레이노 증후군은 손발이 저리고 차가워지는 등 수족냉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3단계에 걸친 피부색 변화가 나타나고요. 심하면 피부 괴사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여러분, 손이 차갑지만 이 손 색깔이 파란색 또 붉은색으로 변하면은 손가락 색깔이요. 네, 빨리 이거 혹시 레이노 증후군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수족냉증 자가 진단이 있어요. 첫 번째, 손발이 시리고 심하면 저립니다. 두 번째,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세 번째, 특히 배꼽 주위가 찹니다. 네 번째,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평소 기운, 하나, 둘, 셋, 넷, 5번째, 평소 기운이 없고 피로를 자주 느낍니다. 6번째, 얼굴이 희고 창백한 편입니다. 자, 위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수족냉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저는 배꼽 주위가 조금 차갑다, 요 한 가지밖에 없는데, 기운이 없고 피로를 자주 느낍니다. 이 2가지네요. 저는 2가지라서 심한 것 같지는 않고요. 수족냉증 극복하기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있다고 해요. 운동을 꾸준히 하되 꽉 조이는 옷을 입지 않고요. 2번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반신욕이나 족욕을 합니다. 3번째는 흡연을 금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대요. 여러분, 이거 꼭 우리 20대, 30대 아들, 딸
잘 들으세요. 흡연을 금하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된대요. 네 번째, 혈관을 수축하는 피임약, 또 심장약, 혈압약 등을 피합니다. 피임약을 먹으면 또 혈관을 수축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수족냉증 원인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라고 했어요. 운동을 꾸준히 하고 꼭 꽉 조이는 옷을 입지 않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반신욕 족욕을 합니다. 아, 그래요.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몸을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겠죠?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고 그리고 흡연을 금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는 것만으로도 수족냉증을 조금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수족냉증을 걱정한다면 이런 음식은 드시면 안 된대요. 이런 음식은 노.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 밀가루, 육류, 김밥, 기름진 음식. 근데 김밥하고 밀가루 음식 자주 먹는데. 그리고 또 차가운 성질의 음식도 드시면 안 된대요. 바로 메밀, 그리고 가지, 오이, 토마토. 우와, 토마토도 차가운 성분이구나. 그거 어떡해. 토마토가 만병원인의 그 좋은 음식, 채소인데. 하여간 수족냉증이 있을 때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 밀가루, 육류, 김밥, 기름진 음식은 잠시 밀어두세요. 그리고 차가운 성질의 또 이 토마토, 오이, 가지, 메밀도 아무리 좋아해도 살짝 밀어놓으시고요. 네, 수족냉증이 치료가 된 다음 그 다음에 드세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음식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일단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음식을 좀 먹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수족냉증이 어느 정도 좀 치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의 지혜. 나무는 뿌리 내릴 때 얼마나 높이 오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꽃 피던 시절 비바람을 맞으며 그 세기를 재고 열매 맺을 때 태풍에 맞부딪혀 그 세기를 재고 씨가 땅에 자리를 잡을 땐 땅이 얼고 녹는 법을 깨달아 발톱이 부러지는 고통, 발끝이 짓물리는 고통을 참고 뿌리부터 깊게 박습니다. 그래서 자연엔 저 홀로 툭 튀어나온 나무가 없고 뿌리채 뽑히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 동수님의 나무의 지혜라는 글이었어요. 그래요.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야겠죠. 나무처럼 우리 아들, 딸,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먼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지 않고 그냥 불어오는 바람
내리쬐는 태양 뭐 뜨겁고 그렇게 해도 우리도 꿋꿋하게 나무처럼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도 우리는 또 나름대로 또 다른 우리의 삶의 길을 또 개척하고 또 만들고 발견해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개 중에는 굉장히 힘들고 막 좌절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또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 힘내가면서 또 잘들 일어서서 또 우리 각자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고 있잖아요.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다 같이 가는 목적지는 조금씩 달라도 나름대로 우리 이 나무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 호흡만은 또 우리 아들 딸들이 참 기특하고 보기 좋고 참 자랑스럽고 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학교 공부하랴 요즘에 또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힘들어 하면서도 또 꿋꿋하게 학교 생활하고 또 과제하고 또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거 보면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군대 가는 우리 아들 딸들 군대 가는 우리 아들들도 지금 뭐 마음이 많이 심란하겠지만 그래도 또 뭐 어차피 갈 거니까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 보내는 사람들 마음이 많이 슬프죠. 더 가는 사람만큼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정말 지금 이렇게 뭐 솔직히 뭐 면회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 접촉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야 되니까 실친들이 있다고 해도 또 뭐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좀 많이 마음이 어수선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나름대로 그걸 꾹꾹 잘 누르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또 가는 우리 아들들 보면 참 고맙고 대견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본인의 의지는 아니겠지만 이 군대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의무적으로 가는 거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야 할 길을 그래도 또 가서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선임들을 만나서 그래도 지내는 동안에 조금이나마 좀 잘 지내다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나 또 뭐 일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또 뭐 자격증 공부, 직업도 좋고요. 많은 모든 일들 노래를 한다거나 또 이렇게 트위치에서 방송을 한다거나 유튜브를 하신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아주 많은 여러 가지들 일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 모든 걸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고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죠. 아주 아가 때부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죠?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다 많아도 다 가질 수 없고 그런 것처럼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것처럼 네.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때 생각과 마음 사이에서는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아니면 일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너무너무 힘들면 일단 좀 도망치고 싶어질 것 같아요. 하기 싫어질 것 같고. 우리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다르게 이제 움직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내가 해야지. 이걸 해야 저걸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생각을 이렇게 의식은 바탕에 두고 있는데도 몸이 그 뭐 우리가 이렇게 습관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막 이런 거와 달리 이 몸이 움직이지 않고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고 그래서 마음과는 달리 또 내가 정말 저 일을 해야 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또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마음을 따라서. 그래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돼 있죠. 네. 생각과 마음은 이제 일치할 때도 있어요. 또 서로 상반대로 갈 때도 있고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일이 부담스럽고 힘들 때는 뭐 우리가 게으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귀찮아서 게으름 때문에 귀찮아서 하기 싫은 거라서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또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저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해야 될까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잘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귀찮아 하기 싫기도 하고 그런 마음의 어떤 선택 그런 선택이 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진 않을까 부담을 느끼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부딪혀보고 안 될 때는 그때 포기를 해도 되니까 너무 막 생각으로 너무 미리 너무 어려워하고 미리 부담스러워하고 막상 정말로 허엄마 같은 경우도 저 일을 내가 어떻게 하지? 일 시작하기 전엔 어떤 걸 하기 전에는 막막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연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일을 시작을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추진을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혼자 너무 어렵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생각으로만 막상 부딪혀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거 별로 어렵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또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한번 그냥 열심히 도전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다 보면 내 의지대로 다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다 안 된다는 건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해보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될 때 그때 포기해도 되니까 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엄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잘 해보지 않았던 일은 당연히 어려워요. 부담스럽고 하지만 또 금방 익숙해지는 것도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들여다놔도 금방 다 잘 적응을 하고 잘 빨리빨리 잘 움직이고 일을 잘 해결한다고 해요. 유튜브에서 잠깐 봤었던 내용이라 지금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본이었었는데 일본 공항에 뭐 비가 왔나 눈이 왔나 해서 결항이 될 아마 그런 위기였나 봐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일단 표를 다 사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한국 사람이 다 내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받겠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지연된다라고 방송만 했었는데, 지연되고 있다라고만 했는데, 우리 이 승객들한테, 탑승자들에게는 어떤 기다리고 있는 탑승자들에게 얘기가 없이 그냥 컨테이너 그 짐들을 아마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었나 봐요. 그걸 본 한국 사람이 이제 내리네 하니까 하는, 그렇게 말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벌써 외국 사람들은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 벌써 이미 생각이 했겠죠. 짐을 내리니까 비행기가 오늘 안 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있는데, 아마 이제 승무원이 이제 뭐 영어랑 이런 영어권을 잘 사용을 못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설프게 이제 그 여권이랑 비행기 이제 탑승권이랑 다 갖고 와서 이제 이름을 영어로 부르는데, 한국 사람들과 다르게 좀 일본 그 사람들이 부르는 발음은 약간 조금 자세, 또 한국 잘 이름을 호명을 못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누군가가 가서 그걸 날 달라. 그래서 누구누구 씨, 예를 들어 호준마 씨, 0826님, 이치케로님, 누구누구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 한국 사람들 우리 호명하면은 네 대답 잘하잖아요. 우리 너무 그게 익숙해요, 그죠? 그래서 박누구누구님 이렇게 다 이름을 부르니까 여권과 그 탑승권에서 같이 이렇게 돌려주느라고 줬더니 그 여권을 다 일단은 돌려주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니까 네 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여권을 받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저 뒤쪽에 있는 사람이 호명이 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여권을 받아서 뒤로 전달을 해서 또 전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쳐다보고 있었나 봐요. 아마 구경을 하고 있었나 보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방송에 오늘 더 이상 비행기가 이제 뜰 수 없다. 비행기가 이제 더 이상 오늘은 이제 결항이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미 여권을 다 이제 갔던 한국 사람끼리 다 나눠서 다 받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가방을 들더니 우르르 어딘가 가더라는 거죠. 어차피 오늘 밤은 이제 공항에서 지내야 되니까 내일 비행기가 이제 이륙할 테니까 휴게실, 그 편안한 곳, 따뜻한 곳, 그런 곳을 찾아서 다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눈치 빠른 외국인도 이제 같이 막 따라서 어디로 가지? 저 사람들만 따라가면 돼. 그리고 막 따라가 보니까 이제 하룻밤 묵을 그 휴게실, 그런 좋은 곳, 따뜻한 곳을 찾아서 거기서 짐을 다 풀고 이제 짐 놓고 이제 앉아 있고 막 누워 있고, 그렇게 이제 그날 밤을 보냈대요. 근데 아침에 일찍 딱 눈을 뜨니까 한국 사람 한 명도 없고 외국인 몇 명만 누워서 잠을 잤었나 봐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깨워주지도 않고 자기네가 다 어디 간 거야? 그러고 이제 이 외국인도 일어나서 짐을 갖고 이제 이렇게 둘러봤겠죠? 짐을 이제 한쪽에 잘 챙겨놓고 둘러봤겠죠?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유유히 그 햄버거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쇼핑하는 데서 이렇게 쇼핑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가 필요한 뭔가를 이제 또 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유유히 그냥 일상적인 그냥 그런 걸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비행기가 안 떠서 결항이 돼서 다들 막 불편해하거나 막 힘들어하거나 좀 짜증스러워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그냥 그 현실을 바로바로 받아들여서 그 현실을 즐겨라라는 말처럼 정말 유유하게 아침 식사하시는 분, 커피 마시는 분, 또 아이 쇼핑하는 분, 그냥 거기를 가면서 그 근처를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비행기 타기 전까지 또 이렇게 씻고 하는 분, 화장하시는 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했었나 봐요. 그런 모습을 외국인 분들이 이제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권을 다 돌려받아야 돼. 그러면 일본 승무원이 그 영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영어 발음으로 이름을 떠듬떠듬 불러서 여권을 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아. 저부터도. 발음이 좀 막 틀리게 이상하게 들리니까
갖다 한국 사람 거면 여권을 주세요 해갖고 저도 제가 해서 이렇게 불러주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러지 않을까요? 아닌가? 성향 차이인가?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희는 뭐 그런 모습을 일상에서 그래도 조금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뭐 학교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이라든가 많이 그래 경험을 좀 해본 것 같은데. 제 동생하고 언제 한번 저도 그 직장 때문에 저는 못 갔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이들도 안 갔었고 우리 다 아이들 안 가고 엄마 아빠랑 동생만 갔었죠. 근데 좀 온천이 많은 곳으로 가서 이제 오는데 공항까지 오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나 봐요. 계속 안 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행기를 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탑승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지하철인가 버스인가 그게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동생이 승무원한테 가서 이렇게 물었나 봐요. 이제 거기 지역 승무원한테 가서 지금 왜 이게 차가 지하철이 움직여야 되는데 왜 이게 안 움직이고 있느냐, 그리고 버스도 움직여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느냐 했더니 설명을 해주지 않더래요. 그리고 영어랑 전혀 외국어를 쓰지 못하고 일본어로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는 잘해요. 근데 일본어는 조금 조금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어설프게 좀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아무래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교통 말고 다른 걸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리고 환불도 이걸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환불은 못 해주고 지금 그냥 다른 지하철이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다른 지하철이 와서 너희들 데려갈 때까지 일단은 무조건 기다려라. 근데 만약 기다릴 수가 없어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동생이 가만히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승무원끼리 뭐라고 얘기하는데 얼핏 들으니까 임시로 그 차량 좀 작은 예를 들어 뭐 10량 뭐 8량짜리면 이번에는 4칸만 있는 그런 지하철이 임시로 온다고 했나 봐요. 그걸 얼핏 듣고 동생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제 엄마 아빠 일어나 빨리 저기 앞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더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막 짐을 갖고 움직이니까 다른 한국 사람들도 뭐지 그러면서 눈치껏 따라 움직이는 거죠. 다른 외국인들은 안 움직이고. 근데 그중에 이제 어떤 아가를 데려온 애기 엄마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가방을 끌고 아가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 가방이 바퀴가 어딘가 껴갖고 또 저희 엄마 아빠가 같이 들어서 옮겨주고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머 우리 임시로 이제 4칸만 있는 임시로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빨리 저기 4칸 앞쪽으로 가야 된다 서로 얘기하면서 후루룩 한국 사람들만 다 그렇게 갔다는 거죠. 눈치껏 그러니까 굳이 막 얘기해주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은 뭔가 한국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동작을 보고 있다가 저 사람들 왜 앞으로 가지? 뭔가 있어. 앞으로 가야 되나 보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악한으로 그래서 앞에 4칸만 임시로 해서 움직이게끔 어떻게 조치를 취해줬나 봐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날 비행기 못 탔대요. 그나마 그 4칸만 눈치 빠르게 4칸 있는 임시로 준비해준 그 차량에 올라탄 사람들만 비행기를 그냥 탑승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고장이 났었다 그랬나 아마.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교통,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교통을 이걸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걸 그러면은 혹시 환불을 해줄 수 있냐 해도 환불도 못 해준다고 그러고, 다른 어떤 무슨 방법이 있느냐 해도 그것도 못 알려준다고, 모른다고, 알아서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친절한 그런 어떤 관광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교통도 그렇고 너무 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없어서 좀 아쉬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가 좀 자주 가셨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한 번은 비행기를 못 타실 뻔하다가 한 번 왔다라고 하는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라면 바로 그 고장난 차량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면 아마 바로 그 교통 요금을 바로 환불해 주고 다른 교통을 이용하라고 안내 방송도 막 내보내고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한국말과 그리고 영어를 사용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혀 그런 안내, 고장이 났다, 니네 못 간다 이런 말도 안 해주더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차가 정차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막 가서 물어보고 몇몇 사람도 가서 물어보고 하니까 고장이 나서 못 움직인다.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여행하는 사람들은 조금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그런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빨리 대처를 또 잘해서 다행히 눈치 빠르신 분들 되게 한국 사람들만 거의 다 탔대요.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0826님 언제 오셨어요? 엄마가 오늘 방송 늦게 켜서 아마 못 오리라 생각했는데 아이고 우리 우리 0826님 어서와. 엄마 보러 왔구나. 반가워.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춥고 또 쌀쌀하고 이럴 때 오늘 점심시간에도 식사를 하러 나가는데요. 매생이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그 파래처럼 생긴 건데 저도 이걸 잘 안 먹었거든요. 굴도 잘 안 먹었었는데 어느 날 매생이 죽? 매생이국? 뭐 이런 걸 먹었는데 보들보들 괜찮더라고요. 그 바다 향이라 그러나 파래 냄새가 뭐 그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 지금은 매생이하고 매생이 굴을 넣은 그 매생이에다가 굴을 넣은 그 매생이 굴죽을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매생이 굴죽을 먹었어요. 매생이 그것도 요즘에 생굴하고 매생이가 이 겨울에도 많이 먹나 봐요. 뭐 생굴은 또 항상 뭐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매생이 국밥을 좀 따끈하게 먹었더니 좀 속이 따뜻해지고 좋더라고요. 점심 때. 근데 또 이것도 굴이나 매생이를 싫어하시는 분들 계셔요. 파래나 이런 거. 그런 분들은 뭐 조금 못 드실 수 있는데 오늘은 따끈하게 매생이 굴국밥을 먹었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모두 뭐 굴하고 매생이는 뭐 또 이렇게 천연 영양제라고도 또 우리 몸에 좋다고 하니까 굴하고 매생이. 여러분들도 뭐 이거 좋아하시면은 따끈하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솥밥, 매생이 굴하고 이렇게 넣어서 그 솥밥을 또 해주셔서 간장에 비벼서 먹었던 저희 엄마가 이런 걸 좀 좋아하셔서 저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엄마랑 또 먹으러 다니다 보니까 또 이게 뭐 또 따끈하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점심시간에는 이걸 먹어봤었어요. 어제 점심시간. 네. 괜찮았었어요. 여러분들도 추우니까 추우는 거 아니라 겨울이니까 따끈한 국물 한번 매생이 굴국밥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면 뭐 매생이 굴밥도 굴솥밥도 좋고요. 네.
음, 경기도에서요. 그 희망 디딤돌이란 그 희망 디딤돌 경기 센터에서요. 보호 아동들을 이제 그 보호해 주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좀 되면은 이제 이 복지시설, 아동 복지시설을 퇴소하게 되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생활주거 공간을 이제 임대료 없이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보호 종료 아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요. 이제 희망 디딤돌 경기센터가 나섰는데요. 희망 디딤돌이 무엇이냐 하면요. 음, 보호 아동 청소년들에게 개별 주거 공간을 지원하고요. 개인별 역량에 맞춘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협력 자립 통합 지원 사업이라고 해요. 그 대상은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했거나 또 퇴소 예정인 만 18세 이상 내지 25세 미만 보호 아동 청소년들이라고 해요. 이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신청 기간은 12월 15일까지, 네, 수요일까지고요. 지원 내용은요. 1인 생활 주거 공간 제공 임대료가 없고요. 임대 보증금 100만 원, 월별 관리비 납부는 본인 부담이라고 해요. 제공 프로그램이 취업, 생활, 재정 관리 등의 1대1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자립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진로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로 gghope@ggwf.or.kr 내일로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화성센터 및 고향센터 여기 방문 접수하시면 되고요. 네. 제출 서류 확인 홈페이지는요.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포털 삼성 희망 디딤돌 이렇게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문의는 희망 디딤돌 경기센터 031-298-5242번으로 연락을 해보세요. 보호 종료되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제 주거 자립 공간을 이렇게 희망 디딤돌 경기센터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여러분들 한번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출근을 하다가 우연히 그 라디오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뭐 이렇게 그 보호 시설에서 나올 때 뭐 성인이 되면 그러니까 18세 때부터 나오는데 나오면은 나와서 혼자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 자립 지원금을 준다 요거까진 들었고 그리고 그 지원금으로 이제 방을 얻어서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비는 이제 본인이 이제 벌어서 내고 그 지원금으로 방을 얻어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저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 지원을 해주는 금액도 너무너무 작아서 정말 지원받는 좀 힘들었고 또 혼자 공부도 하려 이렇게 그 만 18세면 아직 고2, 고3쯤이잖아요. 고2, 고3인데 그 아이들이 혼자 나와서 같이 생활을 하는 곳에서 혼자 나와서 혼자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대학 입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조금은 바뀌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이면 그냥 차라리 그래도 대학 입시 준비하고 그 이후에 정말 20세 성인이 됐을 때 그때 내보내야지 왜 18세 때 내보내는지 물론 뭐 만이긴 하지만 만으로 19세 때도 나와야 할 상황이 있잖아요.
만 18세니까 우리가 또 저기 하면 19세 나이 때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고3인데 고3 때 나와서 혼자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문제는 휴대폰 같은 거, 그런 걸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을 본인 이름으로 개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공폰을 카카오톡으로만 이렇게 해서 쓴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있고, 통화가 안 되고 아니면 전화가 오는 것만 받기만 돼 있고 거는 건 안 되는 그런 요금제를 쓰기도 하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몰랐었죠. 우연히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안쓰럽더라고요. 내가 멀모는 곳에서 스스로 혼자 나와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나오는 우리 아들, 딸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혼자서만 살아가야 될 그런 또 아들, 딸들도 있다 보니까 좀 호엄마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우리 아들, 딸들, 자, 이 보호시설에서 나오게 되더라도, 네, 그래도 씩씩하게, 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래요. 호엄마가 여러분들 화이팅 응원할게요. 너무너무 어떤 그 아들, 딸들은 혼자 갑자기 사회에 떠밀려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두렵고 무섭고 힘들었다, 그런 일도 있는데, 사실 정말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어린 나이더라고요. 물론 알바를 많이들 하긴 하지만 호엄마 같은 경우도 이제 알바생들이 많이 이렇게 거쳐갔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도움을, 물론 이제 본인들은 피해를 주기 싫어서, 아니면 뭔가 자주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그런 걸 보여주기 싫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숨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평범해 보이려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근데 힘들 땐 때로는 옆에 사람들에게 힘들다, 아니면 이런 걸 도와주면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이야기를 좀 씩씩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혼자 마음속으로 꽁꽁 가둬놓고 있지 말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똑똑똑 한번 두드려 보세요. 카카오에 가치가치라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가치가치. 여기는 여기 내용을 읽고 응원의 하트 한 번만 눌러줘도 기부가 되고요. 또 공유하기를 눌러줘도 자동으로 100원씩 기부가 돼요. 그냥 눌러주시기만 하면은 기부가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내가 1,000원이 됐든 3,000원이 됐든 기부하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만 기부를 하셔도 기부가 되거든요. 이 음악도 조금 시끄러워서, 이 음악도 조금 시끄럽네요. 그러면 호엄마가 어떤 음악을 이 음악으로 한번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제주소녀의 첫 제주나들이에 대한 건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루 종일 집안에서 지내야만 하는 아이. 짙은 커튼이 쳐진 집, 햇볕에 노출되면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반 때문에 집안에서 지내는 일이 많은 다은이. 문밖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해야 하는 날이면 다은이의 피부를 가려줄 긴 소매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는 필수입니다. 다은이는 외할머니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원비와 생계를 위해 돈을 벌러 나간 엄마를 대신해서 다은이의 치료와 육아는 오롯이 외할머니의 몫입니다. 온 몸에 검은 모반을 덮고 태어난 다은이는 돌 때 한 번, 5살이 된 올해 7월 2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반 제거 수술은 성인이 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예후가 좋은 수술입니다. 그러나 다은이네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잡힌 수술 날짜도 취소하여 5년 동안 2번의 수술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수술비 못지않게 부담되는 교통비, 수술해 준다는 곳이 서울에 있는 병원밖에 없어서 수술을 준비하는 4개월간 매주 제주도와 서울을 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행기 사기며 차량 이동 시 유류비도 빠듯해 아이와 함께 온종일 굶은 적도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와 의료 부대 비용으로 다은이 가정의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만 보면 불에 닿은 듯 자지러지는 다은이. 다은이가 해야 할 모반 제거술은 제거해야 할 모반이 너무 커요. 주변 정상 피부 내에 확장기를 넣고 주 1회 식염수를 주입해 피부 조직을 늘려줍니다. 그 후 늘어난 피부를 모반 제거 부위에 덮어주는 방식입니다. 확장기에 식염수가 추가될 때마다 엄청난 통증을 호소하는 다은이. 다은이가 느끼는 고통은 마치 살이 불에 타는 듯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최소 8번의 수술이 더 필요한데 다은이가 이 고통을 견뎌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여러 차례 대수술이 필요한 다은이가 의료비 부담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힘을 전해주세요 라고 글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그냥 이 글을 응원하면 내 돈 들어가지 않아도 100원이 그리고 공유만 눌러도 또 100원이 이렇게 기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카카오 가치라는 그 플랫폼 그런 내용이 뜬다면은 한 번쯤 읽어보시고 하트랑 공유하기를 한 번만 해주시면 하트 한 번만 눌러주셔도 돼요. 네, 그냥 응원이 되고 자동으로 기부가 됩니다. 네, 이런 또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살아보면 저마다의 시기와 기간이 있듯이 인생에는 수많은 갈피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한순간이 접히는 그 길의 사이사이를
사람들은 세월이라 부릅니다.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아지면서부터 그 갈피들은 하나의 움직임, 음악이 됩니다. 자신만이 그 인생의 음악을 들을 수 있을 무렵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따금 그 추억의 갈피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고 코끝이 찡해지는 것은 단지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 살아온 날들에 대한 후회가 많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절이 갈피에서 꽃이 피고 지듯 인생의 갈피에서도 후회와 연민과 반성과 행복의 깨달음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먼 훗날 인생이 연주하는 음악을 후회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Just to call you mine. Just to call you mine.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음악을 어떻게 만들고 싶으세요? 어떤 음악? 음악이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어떤 음악을 내 인생에 만들고 싶으실까요? 뭐 살다 보면 정말 각자 시기와 기간이 있고 인생에 정말 수많은 여러 갈래 길들이 있죠. 그 한순간 한순간 또 우리는 그 시간들을 또 정말 세월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든 살아온 날들이 많아지면서 그 많은 길들이 우리는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음악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아니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음악 그 멜로디라든가 가사라든가 또는 부르는 사람의 어떤 목소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음악을 느끼게 되잖아요. 어떤 때는 음악을 들어보면은 그 분의 부르는 분의 어떤 이 성향이라든가 또 성격이라든가 그분만이 만들어내는 어떤 음악 그런 분위기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마 같은 경우는 호흡마가 만들어낸 음악은 좀 요즘 우리 스트리머 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애교송 같은 거 아닐까요? 제가 그렇다 애교가 많은 건 아니고요.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네네. 제가 조금 좀 어리숙하고 좀 애들 같기도 하고 아가들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좀 잔잔한 그런 조용한 분위기의 음악을 제가 만들고 있을라나? 제 인생이 이 연주하는 음악은 어떤 음악일지 한번 먼 훗날 다시 한번 이 글을 보고 싶네요. 지금 읽었던 이 글에서 먼 훗날 또 제 인생을 어떤 음악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음악을 만들어낼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 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우리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한번 하잖아요. 나는 이 다음에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뭐, 그 아이들에게 뭐 잘 가르치겠습니다. 뭐 이런 어린 시절 그런 거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대부분 그때 엄마 어릴 때는 남자아이들은 다 뭐 이렇게 뭐 장군이 되겠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 뭐 또 뭐였지? 되게 이렇게 막 위인 위인 이런 걸 많이 봐서 위인전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런가 뭐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굉장히 파워 있고 힘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많이 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여학생들은 현모양처가 되겠다. 착한 엄마가 되겠고 좋은 아내가 되겠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착한 딸이 되겠다. 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딸이 되겠다. 너무 웃기죠? 여러분들 들으면. 근데 대체적으로 뭐 좋은 누나, 누나, 뭐 좋은 언니가 되겠다. 뭐 그리고 또 뭐 선생님이 되겠다, 약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이제 그 외에는 또 이제 그렇게도 나오는데, 근데 요즘 그 아들 딸들은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또 그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연예인들을 많이 동경하고 뭔가 현실하고는 많이 이게 조금 어떤 동경의 대상을 더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것 같아요. 장래의 그 희망에 대해서 현실적인 것보다 조금만 그래서 이게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사실 좀 경쟁도 세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뭐가 될 거야? 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어떤 거 하고 싶으셨나요? 네, 지금 잘하고 계시나요? 아마 어린 시절에 나는 뭐가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뭐뭐를 아마 지금은 우리가 잊고 있을 거예요. 내가 뭐가 된다고 했었지? 기억 안 날 수도 있고요. 또 전혀 다른 길을 가고 계실 수도 있고요. 난 그래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건 어릴 때 장래 희망일 뿐이니까. 가끔은 또 얼렁뚱땅 뭐 엉터리로도 막 적어 놓으신 분들도 있어서 또 내가 그런 걸 적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릴 때 나는 뭐가 될 거야 라고 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비록 아니지만 내가 지금은 또 우리는 여기서 나는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한번 좀 해보실 수 있나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5년 10년을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바뀔지 하루하루가 다른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난 5년쯤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요. 네. 한번 오늘은 여러분들의 5년 후와 10년 후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멋진 사람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으로 한번 꾸며줘 보세요. 뭐 생각은 내 자유잖아요. 한번 그런 상상 한번 해보시면 상상의 나라를 한번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어디선가 이 시간에 근무도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알바 공부도 하고 알바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호흡마처럼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투수 열심히 또 채팅글 올려주시는 우리 투수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지금 한참 자겠네요 우리 훈련병들 그리고 또 군대에 계시는 우리 군인 아들 딸들 여러분들 뭐 또 새벽에 또 근무 보초 쓰고 얼마나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고 힘들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네, 우리 모두 여러분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잠을 자고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 고마워요. 우리 군인 여러분들. 그리고 또 좀 자격증 시험 공부하고 있구나. 뭐 여러 가지 무슨 시험들이 있어서 뭐 시험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들 힘내세요. 이 또한 지금 당장 힘들어도 또 지나갈 거예요. 네, 잘 버티세요. 조금만 지나면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네, 항상 엄마가 응원할게요. 아자아자 화이팅! 자, 엄마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 표정 굳어 있어. 아니 그래 바로 너. 얘들아 웃어야 돼. 뭐 누구 보고 웃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나한테도 한 번씩 웃어줘야 돼. 거울 한번 보고 그래 너 오늘 잘했어. 호야 너 오늘 하루 참 잘 지냈어. 그래 부지런히 열심히. 그래 오늘 하루 정말 잘 지냈구나. 그래 한번 웃어줄게. 하하호호. 깨그리 뒷다리 하고 한 번씩 웃어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 번쯤 웃어주세요. 그럼 내가요 웃고 있으면 얘가 웃고 있네. 그러면 빨리 좋은 호르몬을 엔돌핀을 내보내야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아니면 우리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우리 엔돌핀 호르몬을 또 내보내줘. 그러면 또 우리 애는 마음이 즐거워진답니다.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들을 지금 20대, 30대, 10대들 다들 성장하고 다 컸지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가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아가 취급 맞나? 엄마한테는 아가 맞지. 내가 나이 더 많은데? 어쨌거나 그래도 여러분들 항상 엄마가 멀리서 가까이서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도 뭐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먼 훗날 엄마 방송을 듣게 되더라도 네, 다시 보기로 또 보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웃으세요. 개구리 뒷다리. 그리고 엄마가 방송을 키자마자 팔로우 띠링 소리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보지? 어제 누가 팔로우 하신지는 제가 대충 아는데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서 이걸 어떻게 보더라? 어쨌거나 팔로우 해주신 아마 백호님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팔로우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팔로우 해주신 감사님, 저 백호님 감사합니다. 어서와, 이리와. 엄마 옆에 와서 앉아. 앞으로 우리 자주 놀러와. 우리 자주 보자. 파라파라. 네, 우리 백호님 팔로우 눌러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 키자마자 뭔가 뜨링 했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엄마 목소리 듣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뭐 엄마 혼자 이런저런 얘기하고 엄마 경험들 얘기하고 엄마 혼자 막 떠드니까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아이 뭐 이래 대화를 하지도 않고 혼자 얘기하고 그렇지만 네 그냥 엄마가 엄마만의 공간으로 하는 거고요. 어느 날 우리 아들 딸들이 엄마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또 뭐 모르죠. 또 뭐 정말 사람 이름 모른다고 어느 날 엄마 목소리를 이렇게 방송을 내보낼 수 없거나 엄마가 어느 날 뭐 이제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엄마 목소리를 들어준다면 참 고마울 것도 같아요. 네, 우리 아들 딸들이 모두 하루하루 즐거운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자 엄마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 일찍 갈게요. 많이 웃어요? 여러분 개구리 뒷다리 그래 너 웃어봐. 바로 너
아직도 안 웃고 있지? 한번 웃어봐. 깨구리 뒷다리. 그래. 잘했어, 잘했어. 그래, 오구오구.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참 잘했어. 열심히 오늘도 오늘도 열심히 우리 살고 있는 또 살아줘서 고마운 우리 아들, 딸들 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엄마 여기까지만 방송할게요. You tried to win me over with everything money can buy, but ironically, 아, 우리 0826님 아직 살아 계시나요? 아니면 호엄마한테만 살짝 왔다가 그냥 간 건가요? 어쨌거나 오늘도 호엄마가 뭐 어떤 공지나 어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늦게 방송을 켰는데 그래도 다녀가 주셔서 와주셔서 고마워요. 안녕. 바이바이.